여러분 매일 아침 계란 드시는 분 계시죠? 2개, 3개씩 꼬박꼬박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 계란만 믿지 마세요. 75세 넘으면 계란 3개를 먹어도 근육이 빠집니다. 서울대병원 건강노화연구센터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 계란이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023년 세계 노화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12주간 추적했는데요. 계란이나 닭고기만 드신 분보다 특정 과일을 함께 드신 분들이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실험실에서만 나타난 차이가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 균형 잡는 능력, 악력까지 전부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측정기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변화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과일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것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2번째 과일은 근육세포 안에 특별한 스위치를 켜는 것으로 밝혀져서 연구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그런데 과일 이야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왜 75세 넘으면 계란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이 빠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면 과일을 드셔도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2년 전과 비교해서 힘이 줄었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힘드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감소증이요. 근감소증이라는 말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조금씩 조용히 매년 빠지는 겁니다. 70세부터 매년 근육의 삶에서 5%가 사라집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의 68%가 근감소증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10명 중 거의 7명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열도 안 납니다. 그냥 조금씩 힘이 빠질 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집니다. 골반이 부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자식들이 간병하러 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계란만으로는 안 될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계란 하나만 먹어도 근육이 쑥쑥 만들어졌죠. 우리 50대 이후 세대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밥 한 공기에 계란 하나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75세가 넘으면 이 시스템에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쇠와 자물쇠를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이 열쇠고 근육세포가 자물쇠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쇠를 넣으면 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물쇠에 녹이 슬어요. 열쇠가 있어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것이 동화 저항성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좋은 열쇠입니다. 하지만 열쇠만으로는 안 됩니다. 녹슨 자물쇠를 풀어줄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과일 속 특별한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5세 넘으면 우리 몸속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불이 우리 근육 안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근육을 태워 없앱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불이 태우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이 현상을 염증성 노화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5세 이후에는 2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첫째,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안 바뀝니다. 둘째, 만성 염증이 근육을 태웁니다. 계란만으로는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일 5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효과가 적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5번째 과일입니다. 잭프루트라는 과일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동남아에서 나는 아주 큰 과일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통조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이 왜 특별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잭프루트 한 컵에 단백질이 약 3g 들어있습니다. 과일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단백질의 구성입니다. 2022년 국제식품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잭프루트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구성이 동물성 단백질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과일인데 고기 수준의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잭프루트에는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B육과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근육이 가장 부족해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게 도와줍니다. 새벽 3시에 종아리 쥐나서 깨신 적 있으시죠? 칼륨이 부족하면 그렇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산책 다녀오셨는데 다리가 며칠째 아프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겁니다. 비타민 B6는 여러분이 드신 단백질을 실제 근육 조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가 없으면 단백질이 그냥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아무 쓸모 없이요.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잭프루트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의 악력이 6개월 만에 14% 좋아졌습니다. 악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악력은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악력이 강한 분이 오래 사시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려면 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잭프루트를 어떻게 드시냐가 문제죠? 걱정 마세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트 수입식품 코너에 가시면 통조림으로 팔고 있습니다. 통조림을 열고 물을 따라 버리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조금 두르고 마늘과 함께 볶으시면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맛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닭 가슴살 찢은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 드시면 이게 과일이 맞나 싶으실 거예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잘 익은 잭프루트를 아침에 우유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2분이면 끝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잭프루트를 드실 때 레몬즙을 약간 뿌려주세요. 코넬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을 최대 28% 높여줍니다. 레몬 반 개면 충분합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요. 돈 한 푼 안 듭니다. 자, 잭프루트가 5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좋긴 하지만 다음 과일들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4번째 과일은 잭프루트보다 단백질이 더 많은 데다가 근육 속 염증을 직접 잡아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과일, 구아바입니다. 구아바라는 과일 아시죠? 열대 과일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주스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스 말고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구아바 한 개에 단백질이 4g 넘게 들어있습니다. 과일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계란 하나가 6g이니까요. 과일 하나로 계란의 3분의 1을 따라잡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백질 양이 구아바의 진짜 무기가 아닙니다. 구아바의 진짜 무기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아까 근육 안에서 작은 불이 타고 있다고 했죠? 케르세틴이 그 불을 꺼줍니다. 2021년 영양학 저널 뉴트리언츠에 실린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만성염증, 과학자들은 염증성 노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근육 손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이 불이 먼저 태워버리니까 근육이 안 붙는 겁니다. 케르세틴이 이 불을 꺼주면 드디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연구인데요. 텍사스 대학교 건강과학센터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케르세틴이 풍부한 음식을 8주간 매일 드신 분들의 염증 수치가 19%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올라갔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근육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요, 구아바에는 비타민C가 오렌지의 4배나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왜 중요하냐면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뭐냐고요? 근육과 힘줄과 인대를 연결하는 접착제 같은 겁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육이 뼈에서 떨어집니다. 쉽게 다칩니다. 75세 이후에 자꾸 여기저기 삐끗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아바 드시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사과처럼 그냥 드시면 됩니다. 씻어서 한 입 베어 무세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은 껍질에 케르세틴이 가장 많거든요. 부드러운 게 좋으시면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면 5분도 안 걸리는 최고의 항염증 아침 식사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팁 하나 드릴게요. 구아바를 운동하시기 30분에서 45분 전에 드세요. 산책 전이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운동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에 혈액 속에 케르세틴과 단백질이 있으면 근육 합성률이 최대 23% 높아집니다. 빈속에 운동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과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잭프루트는 동물성에 가까운 단백질을 가진 과일, 구아바는 근육 속 염증을 잡아주는 과일. 기억하시죠?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68세 박성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부산에서 교사로 퇴직하신 분입니다.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셨어요. 매일 계란 2개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검사할 때마다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본인도 느끼셨대요. 손주를 안아 올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요. 그분이 구아바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한 게 작년 봄이었습니다. 2주 후에 먼저 느끼신 건 피로감이 줄었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에 검사를 하니까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악력이 좋아져서 병뚜껑을 다시 혼자 딸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 안에 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 말린 오디입니다. 오디 아시죠? 뽕나무 열매요. 우리 어렸을 때 뽕나무에서 따먹던 그 까만 열매 말입니다. 아, 추억이 나시죠? 우리 세대는 다 아는 열매입니다. 우리만의 추억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디를 말려서 드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린 오디 4분의 1컵에 단백질이 4g, 철분이 2g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철분은 혈액을 통해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관으로 비유하면 철분은 물을 밀어주는 수압 같은 겁니다. 수압이 약하면 물이 안 나오듯이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가 근육에 안 갑니다. 산소가 안 가면 근육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요. 2023년 유럽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철분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근육 손실 속도가 철분이 충분한 분들보다 거의 2배 빨랐습니다. 1.9배 정도요? 말린 오디는 단백질과 철분을 동시에 공급하니까 일석이조인 겁니다. 그런데요, 말린 오디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인데요. 적포도주에 들어있어서 유명해진 그 성분 맞습니다. 그런데 말린 오디에는 적포도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술의 부작용 없이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근육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야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배터리가 하나씩 꺼집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더 피곤하고 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이 꺼진 배터리를 다시 켜줍니다. 미국 벅 연구소, 세계적인 노화 연구기관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대 22% 향상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꺼져 있던 배터리가 다시 충전된 겁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늘고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우리 어릴 때 뽕나무에서 따먹던 그 열매가 근육세포의 배터리를 되살린다니 솔직히 저도 이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린 오디 드시는 법은 세상에서 가장 쉽습니다. 건포도처럼 그냥 드시면 됩니다. 봉지에서 꺼내서 입에 넣으시면 끝이에요. 맛도 좋습니다. 달콤하고 약간 새콤합니다. 시리얼이나 오트밀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견과류랑 섞어서 간식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요. 말린 오디를 드실 때 오렌지 한 조각이나 딸기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최대 67%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근육에 산소가 더 많이 가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잭프루트의 고품질 단백질, 구아바의 항염증 효과, 말린 오디의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세 가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과일은 솔직히 말하면 조연입니다. 주연은 지금부터입니다. 두 번째와 첫 번째 과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과일,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일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이 드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식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하나에 단백질이 약 4g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아바와 비슷하죠. 하지만 아보카도의 진짜 위력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약 15g 들어 있습니다. 잠깐 지방이라고 하니까 걱정되시죠?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고 배웠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내려온 상식이죠.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우리 근육세포 하나하나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막은 주로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집의 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에 문이 있어야 사람이 드나들 수 있듯이 세포막에도 문이 있어야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이 뻣뻣해집니다.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죠. 영양분이, 단백질이 근육세포 안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계란을 3개 먹어도 단백질이 근육세포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이 이 뻣뻣한 세포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문이 잘 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근육세포 안으로 쏙쏙 잘 들어갑니다. 이게 아보카도의 비밀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국 노화의학 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입니다. 65세 이상 2,800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에 아보카도를 3번 이상 드신 분들이 안 드신 분들보다 근육량이 훨씬 많이 유지되었고 신체 기능 점수도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두 그룹의 총 단백질 섭취량은 같았습니다. 단백질을 같은 양 먹었는데 아보카도를 먹은 그룹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도 풍부합니다. 바나나보다 더 많습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에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쥐가 나고 경련이 오고 힘이 없는 분들은 칼륨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최강 항산화제입니다. 근육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임상 연구에서 근감소증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보카도 드시는 방법 이보다 쉬울 수 없습니다. 반으로 자르고 씨를 빼고 숟가락으로 퍼드세요. 소금 약간 뿌리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납니다. 요리할 것도 없습니다. 통밀빵 위에 으깨서 올려 드셔도 좋고요. 스무디에 반 개 넣으면 걸쭉하고 맛있어집니다. 계란 좋아하시는 분은 스크램블 에그에 아보카도 깍둑 썰어 넣으세요. 계란의 효과가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아보카도를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드세요. 운동 후가 근육이 영양분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아보카도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과 칼륨이 합쳐지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산책 다녀오시고 나서 아보카도 반 개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과일들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아보카도는 이제 동네 마트에도 다 있습니다. 대형마트 가시면 항상 있어요. 가격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과일은요, 더 쉽습니다. 어디서든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입니다. 이 과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연구자들이 과일과 근육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과일입니다. 여러분, 말린 살구입니다. 네, 살구요. 우리 어릴 때 동네 살구나무에서 따먹던 그 살구를 말린 겁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있는 과일이죠. 이 소박하고 겸손한 금빛 과일이 75세 이상 우리 세대가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식품일 수 있습니다. 왜 말린 살구가 1등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말린 살구 반컵에 단백질이 2g 넘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양만 보면 다른 과일보다 적어 보이시죠? 그런데 말린 살구가 1등인 이유는 단백질 양이 아닙니다. 말린 살구에만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근육에는 위성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의 줄기세포입니다. 우리 근육 섬유 표면에 잠들어 있는 수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성세포가 깨어나면 손상된 근육을 고치고
심지어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70세가 넘으면 이 위성세포가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수리팀이 전부 잠든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망가져도 고칠 수가 없고 새 근육은 더더욱 못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75세 이후 근육 손실이 급격히 빨라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세포대사 저널에 발표한 연구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말린 살구에 농축되어 있는 베타카로틴과 특정 폴리페놀 성분이 잠들어 있는 위성세포를 다시 깨웁니다. 72세에서 89세 어르신들의 근육 조직에서 잠들어 있던 위성세포가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시기 개입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린 살구를 매일 16주간 드신 분들의 위성세포 활성화율이 대조군보다 31% 높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면요. 다리 힘이 좋아졌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의자에서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노년학 학회에서 발표할 때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식품이 고령자의 근육 수리 메커니즘에 이 정도